아름다운 숲속의 못난이 공주 김미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전에 아름다운 숲속의 못난이 공주라는 저의 소개 한 줄은요, 윤채영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벌써 한 20여 년 됐다고 하는데요, 스피치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꼬물꼬물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는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했을 때에 화술 박사 윤치영 이렇게 막 한참 뜨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더 올라가 계셨지만 베스트셀러처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강사, 새내기 강사들이 윤 박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좀 배워보려고 그래서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올라와서 열심히 배웠던 시절이 있는데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가 아름다운 미의 숯불림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또 20여 년 전이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지금도 뭐 봐줄만한데, 이 제가 아름다운 숲속의 공주 김미림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시기와 질투로 너는 크질 못해, 이렇게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아름다운 숲속의 못난이 공주라고 얘기하면 다 웃으면서 기억에 더 남을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그 멘트를 전국에 강의를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는 사람들에게 기억시키는 첫 번째가, 여러분 스피치 교육을 뭐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받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말하기 첫 번째 10초에 지글지글 하고 어떤 스피크가 구워지는지를 알려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교육 사업이든 또는 뭐 개인적인 레저를 즐기신다 하더라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길면 기억이 되지 않아요. 맞죠? 네. 우리가 왜 카피라이터가 굉장히 유망한 직장 중에 하나잖아요. 직업 중에. 그 이유는 그분들은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길다른 어떤 우리 사업을 설명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딱 줄일 수 있는 그런 비법을 가지신 분들이시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름을 소개할 때에도 요 한 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요, 윤 교수님께 그때 받은 그 한 줄이 제 이름자와 더불어서 두고두고 지금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어떤 선생님이 윤채영 교수님에게 박수를 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오늘 2022년 지금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계신 모습에 제가 지금 섬뜩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고 있구나. 저분이 지금 나의 스승이라는 분이 와 이러고 계시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수와 함께 저한테도 같이 열정을 좀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제죠. 오늘 이제 제가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제 Back to the Basic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AI가 인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공부조차도 외국에 살면서 느낀 건데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잘하면 좋죠. 그러나 이게 뭐 바로 핸드폰에 하면 바로 나오고 이런 거여서 이게 기계보다 사람이 더 나아가는 거가 뭐가 있지? 라고 했더니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처럼요. 아까 이영 선생님처럼, 원장님처럼 내가 즐겨 할 수 있는 일을 즐기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들을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돈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 체인지라고 하나요? 바꿔서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기계한테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기계에게 하고 나는 그것으로 돈을 벌고 나의 삶을 즐기는 이 모토로 돌아가야만 21세기를 넘나들고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달라진 삶 속에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CEO로 거듭나기. 시작!
그래서 기계 조작은 손가락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를 넣고 엔터 치면 되고,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과 인간이 휴먼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는 나를 존중해주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가 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죠? 네. 다시 말하면 기계로 AI나 여러 가지 머신으로 인터넷이나 우리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등등등 이 아주 멋있는 직업들도 많고 좋은 기계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나의 사업을 어떻게 접목시키지? 이거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겠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한동안은 부동산으로 건물주, 뭐 하느님 위에 건물주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시절 지금도 그게 통용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조차도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오니까 풍요로운 삶은 살고는 있지만 어떤 분은 존중받는 건물주님이 되시는데 어떤 분한테는 째쫄부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내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나에게 와 정말 훌륭한 분이셔 라는 말을 듣는 건물주와 가고 난 뒤에 실컷 비싼 술 다 샀는데 밥까지 가고 난 뒤에 째쫄부야 막 먹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귀하게 나에게 온 돈님을 너무 허망하게 사용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YCY 윤치홍 교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하게 즐겁게 행동하는 이 포럼에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존중하는 삶을 기본으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쯤에서는 그러면 함께 있는 옆에 분하고 옆분과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네, 와 양쪽 옆으로도 자 박수 두 번 시작! 놀랍게도요 방금 전에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인사에서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면 진짜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고 비즈니스 인사였습니다. AI와도 할 수 있는 인사였다는 거죠. 적어도 YCY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라면 눈을 이렇게 마주하고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요. 내 옆에 앉아서 고마워요. 오늘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가 그 말 하는 동안만이라도 눈맞춤을 할 수 있어야 또 보고 싶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할까요? 이제는 그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눈맞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 옆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네. 하나 생님. 하나 선생님. 네. 조금 전에 인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이 맛있는 음식이 와가지고, 음식과 함께 또 우리가, 먹어도 괜찮고,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잠시 전에 만났던 눈빛을 기억한다면, 2022년이 행복하게 갔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23년을 마주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계와 다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딱 하나던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매너를 갖춘 사람. 시작! 맞아요. 매너를 갖추지 않은 사람과 사업하지 마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은 기본적인 매너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밥도 사지 마세요. 술값 아끼시고 아프리카나 우리 많은 협회 NGO에 후원하시는 게 훨씬 값지게 저는 살고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나에게 잘해주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밥 사고 술 사야 된다는 거는요. 이제 앞으로에는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하게 벌고 귀한 시간과 함께한 나의 머니를 나에게
좋아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존중의 눈빛은 보내줄 줄 아는 사람, 어디 갔을 때 그래도 귀하게 인사하고 마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써야 배가가 되고 불어나는 거지요. 가고 난 뒤에 속닥속닥 한 달에거나 에이 이런 식으로 하대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나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활용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몰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드리 헵번이 저의 롤모델이라 오늘 또 오랜만에 오늘 머리 잘랐습니다. 예, 왜냐면 20여 년 전 예전에 만났을 때도 머리가 짧을 때 많이 뵀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이제 정말 팔자주름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년은 아니죠 아직. 예, 그 중년의 모습이 되어서 와서 또 확 달라지면 안 될까봐 머리를 자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오드리 헵번의 느낌을 다시 한번. 예, 그래서 남편 따라서 2013년도 말에 루안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쪽 동아프리카 쪽에 따라가서요. 정말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햇번 놀이를 좀 하고 왔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 한 달에 10,000원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10,000원을 내지 못해서 고등학교를 25, 6에 졸업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거. 그게 우리 60년대, 70년대 초반에 많은 남자 선생님들, 특히 여자는 그때 많이 안 가르쳤으니까 그 시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돌아와서 그 친구들 저희 집에서 일했던, 저는요 굉장히 일차원적인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돈은 보내고 있지만 모르는 친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메이드 아줌마, 하우스보이 아저씨, 시큐리티, 그 다음에 드라이버, 이 4명의 친구들과 6년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저한테 정말 존중이라는 단어, 최고의 존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하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아이들이 보통 6명입니다. 이 6명에게 학비를 보내고 있어요. 1년에 4번 정도 보냅니다. 크리스마스 돌아온 이후로 이제 보너스 보내야겠죠. 이번에 주시는 것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고맙고 귀하게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돈을 벌고 있는 한은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 저희 집에서 물건이 없어지지도 않았고요. 제가 어디 갈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위험하게 놔두질 않았어요. 항상 그 토지라는 소설 아시죠? 그죠? 거기에 서희 아가씨를 길상이가 어떻게 모시는지 상상되세요? 딱 그 모습으로 저희 하우스보이 아저씨랑 아줌마가 저가 길만 나서면 그런 느낌으로 저를 눈길로 배웅해주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저희 집에 일하러 오면은 빨리 핸드폰부터 잡으라고 하고 지갑 넣으라고 하고 이렇게 저를 알려줍니다. 말은 안 통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된대요. 손이 빠르다. 근데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배가 고프기 때문에 보면 가져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일하는 하우스보이 할아버지가 저에게 도둑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는 배가 고프니 돈이 되는 게 보이면 가져갈 수 있게, 견물생심. 그러니 너가 다른 외부인이 오면 잘 간수해라. 자, 그때 배웠어요. 같이 합니다. 내 것을 간수하는 것, 내 것을 지키는 것. 이건 나의 책임이에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가져간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아, 내가 잘못 뒀구나. 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생에 내가 그 사람 거를 요만한 걸 가져왔는데 그는 나에게 요만한 걸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여기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 생각해봐 한 명도 없습니다. 성인군자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딱 그러한 합리화죠. 그죠? 일종의 합리화인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돈을 멋지게 쓰는 거는 나를 존중해줬던 사람들을 기억해서 사용하자. 여러분도 내년에는요. 정말입니다. 올해는 비즈니스 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존중하고 매너 있게 살으셨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비즈니스의 업무와 더불어서 그동안 나에게 잘해줬던 누군가를 찾아서 올해는 딱 10명에게만 내가 진짜 밥을 한번 사봐야지. 비즈니스 밥 말고요. 이렇게 이어간다면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돈을 버는 성공인이 되어야만 베풀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비법은 뭐냐면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는데요. 제목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답게 입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리하면 돈은 따라온다. 성공도 함께 온다.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아까 MVP 나오셨어요. 제 첫 직업이 어린이집에 동화구연 선생님이었습니다. 토끼반 친구들 안녕 뭐 이런 거 하면서 동화구연을 막 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때 20살, 20살 때 세상에 태어나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귀한 팁을 배웠습니다. 원장님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하고 인사 어떻게 하죠? 너무너무 반갑게 인사해야 돼요. 그냥 의례적으로 안녕했다면 그 다음날 아이 안 나옵니다. 선생님이 나 미워하나 봐 엄마 안 갈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꿈틀이 질 수밖에 없어요. 눈높이라는 게 이게 눈높이가 아니에요. 이게 눈높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순간 친구야 안녕 이게 그냥 되는 거죠. 그리고 핀 하나 이런 스카프 하나 엄마가 입혀준 그 옷을 너무너무 탐내야 하는 선생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도 너무 예쁘다. 선생님 저 입고 싶어. 이렇게 아이에게 어리광 부리는 이런 것들을 해야만 4살, 5살, 6살 꼬마가 그 다음날 또 예쁜 옷을 입고 오고 예쁜 머리끈을 매달고 온단 말입니다. 선생님한테 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같이 소통한다고 하죠. 요즘에 얘기하는 걸로. 그걸 원해서였던 건데요. 저는 담임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 그 인사는 맡아놓고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합니다. 습관 시작. 습관 1년 이상을 그렇게 날마다 거의 날마다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과 이 짓을 하고 살았더니 그 다음에 들어간 한국전력공사에서도요. 보기만 하면 언니들은 막 가다가 이러고 가시는데 저는 이 몸의 습관이 돼가지고 통통통 뛰는 건 물론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톤이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놀랍게도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많은 선배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김미리미를 만나는 날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한 옥타브 올라간 톤으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계장님 넥타이 멋있으세요. 언니 빵왕하셨네요. 이거를 놀랍게도 그냥 체크가 돼서 아는 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이들 변하는 걸 늘 봤다는 거죠. 그게 그 다음 직장에서도 저도 모르게 DNA에 박혔었나 봅니다. 인사 먼저 반갑게 하는 거, 달라진 모습에 관심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합니다. 관심을 보이자. 시작. 관심을 보이자. 나와 일하는 사람, 내 직원, 내 동료, 나의 친척, 나의 자식, 나의 형제들에게 나와 1차원적으로 함께 같이 하는 그들에게 변화된 어떤 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아팠구나 이런 거는 좀 싫다고 합니다. 모르는 체 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이번에 누구 시험 봤지? 이런 거 그쵸? 승진 시험 봤다는데 됐어?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좋은 일 쪽에 아는 체라고 하나요? 이게 관심이라고 합니다. 나이 든 50대 이상의 여성 남성에게 살 빠졌네 라는 소리를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인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이 다이어트 하는 걸 좋아는 하지만 대놓고 살 빠져 보여 라고 하면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살 빠졌다는 말이 은연중에 나이 들어 보인다 얘 이 말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피부가 좋아졌다 라고 인사하는 거 이런 매너도 공부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같이 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답게 입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게 매너다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입고 말하는 비즈니스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고마워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정말 존중해주는 사람, 비즈니스 말고요. 그분에게 최소한 5명에게는 내가 진짜 밥을 사보자 대접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밥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간직하고 싶어서 더 잘하게 되고 같이 한 모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마무리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답게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매너맨, 젠틀맨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슬슬 할 건데요. 제가요, 윤 교수님에게 수업을 그렇게 한 한일역에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매주 전주에서 차를 타고 올라와서 그때는 운전을 하지 않아서 열심히 배웠던 시절인데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응용하는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로 받고 말로 주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달란트를 제가 좀 가진 것 같아요. 실제 실력하고 관계없이 저는 35세 대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대학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 잘난 척하고 다녔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고 학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어깨가 펴진다. 그러니까 학위 이게 별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 같은 때 너무 많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학위라는 것 논문을 한번 써보는 순간 어깨는 이렇게 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는 어떤 대가나 가치도요.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아요. 얼마에 연연해지지 않는 나만의 퀄리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교수님께서 저는 어렸는데요.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개발원, 그죠?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이름도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그곳에 하루 이미지메이킹 매너 강의를 하라 한 꼭지를 넣어주셨어요. 5일 과정에. 다 교수님 제자들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교수님도 가셨었고요. 놀랍게도요. 그곳에 가서 저는 전국구 강사가 됐어요. 전국에서 오신 너무 고맙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근데 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하루가 100만 원 정도였지만 초짜 강사였을 때 그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오늘 알려드릴 팁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를 소개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자. 제가 실력이 뛰어나거나 미모가 출중하거나 학위가 있는 강사는 아니었지만 저를 그 꼭지에 어떤 감언이 솔로 넣는지는 몰라도 넣어주신 교수님에게 단단히 혹여라도 뭐 저런 사람을 넣어줬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 이건 나는 정말 이제 그만 살아야 된다. 그거는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더불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절대로 윤 교수님에게 아이 저 강사 너무 아니에요 라는 말, 다음에는 저 강사 말고 다른 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은 안 듣겠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준비한 다짐입니다. 6시간을 5만 가지 트렁크에다가 자료를 갖고 가서 정말 놀았는데요. 재밌게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아무튼 한 달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였잖아요. 과정이 끝나고 이틀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와. 네. 수요일쯤에 제가 들어갔는데요. 수강생들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첫날 저 강사가 들어왔으면 끝나는 날까지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둘이 더 친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처럼 인사를 막 시키니까. 근데 3일째 들어오니 이틀 동안 대면하다 그날 좀 친해지고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가가 써졌다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저를 넣어주셨어요. 전주서 인천까지 3번 버스 갈아타고 갑니다. 버스로. 또는 전날 들어가야 됩니다. 저요 6년을 했습니다. 6년 동안요. 그곳에 만난 분들과 지금도 소통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예요. 같이 합니다. 나를
소개시켜준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이게 기본입니다. 뭐 매너를 갖춰라, 인사를 잘해라, 뭐 어떻게 하라, 말을 멋지게 해라,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쵸? 그러나 어떤 업무를 맡으시던지 어떤 직업을 맡으시던지 이곳에서 만난 누군가가 소개시켜줘서 메이크업도 하러 가고 치과도 가고 뭐 어린이집도 보내고 이랬을 경우에 YCY에서 보냈는데 왜 이래 소리를 안 듣게 하겠다. 이게 가장 큰 기본 중에 기본일 것이고 그게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또한 머니 더미 위에 올려놓는 대한민국 최고의 마음부호, 실제부호로 만드는 비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소개시켜준 사람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이거를 한마디로 한다면 내가 맡은 바에 정성을 기울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는 거, 이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겁니다. 처음에 하는 거는 누구나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나 10번 깨지고 100번 깨지면 저처럼 뻔뻔해집니다. 계속 앞에 서보면 뻔뻔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령이 생기고 말을 잘하게 되겠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려는 욕심이 그렇게 깨지는 걸 두려워하는 순간 잘하려고만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배운 대로 저의 제자들에게도 정성스럽게 강의해라고 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정성스럽게 하면 돼. 그리고 나를 속어 좀 쓸게요. 쪽팔리게 하면 가만 안 두겠어. 이러고 엄청 혼돈했는데요. 살아있는 증인이 이곳에 지금은 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애제자인데 저보다 더 멋지게 성공하고 이 대전에 살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또 이거 여기 와서 한다고 달려와 주신 저 여기 장하다 강사님이신데 장하다 쌤이신데요. 주최사예요. 예뻐요. 아나운서, MC, 뭐 라이브 커머스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식사 좀 할까요? 식사를.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 친구에게도 늘 했던 얘기가 잘하는 것보다 정성스럽게 하라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많고 모질게 혼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온다고 하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더니요. 제가 윤 교수님을 생각한 거에 부끄럽게 할 정도로 저 친구는 대학생 때 만났었는데요.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하고 저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생각을 해보니 생일도 꼭 찾아서 요마요마한 거라도 보내줬고요. 설날, 추석날 정말 그 나이대에 걸맞게 크지 않아도 조금조그만하게 늘 저를 잃어버리지 않게 선물을 챙겨보냈다는 걸 새삼스럽게 기억했어요. 아, 그런 누군가를 챙기는 마음이 우리 하다를 성공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두 분이 이곳에 있지만 두 분 중 한 분에게는 제가 배운 거, 그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다. 왜 저런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이 말을 듣지 않겠다고 정성을 다하고 공부했던 것이 이 자리에 저를 쓰게 했고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배운 대로 저의 제자를 혹독하게는 가르쳤지만 그래도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저와 같이 오늘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 단돌이 해놓고 온다고 한 거에 감동을 주는 이거가 그나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증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답게 입고 말하고 행동한다. 내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자. 나는 YCY에서 만난 사람과 사업을 함에 있어 친교도 사업입니다.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네, 그렇게 새해를
비전을 세우시면 누구보다 멋진 삶의 주인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